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다, 할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뜻은요, 한국 기업에서도 외국인을 정말 많이 원하고 있고,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인을 원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얼마나 좋고 반가운 소식인가요? 그쵸?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예전에는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제가 일할 때에도 19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학생들과 외국인과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요즘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들은 점점점 더 많아지겠죠. 저희 회사에도 외국인 구해주세요, 외국인 찾아주세요 라는 연락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정말 지금 좋은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예전부터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한국에서 경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어 잘 못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과 왜 비교하려고 하죠? 비교 대상이 왜 한국인인 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사장님 혹은 대표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과 사장님들이 외국인이랑 같이 일하고 싶거나 외국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한국어를 잘해서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나 대표님의 회사에서 외국과 관련된 일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얼마큼이고 전공에서 얼마큼 배웠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건 뭐예요?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한국 사람보다 컴퓨터를 잘 못해,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표님이라면 외국인을 왜 뽑을까?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인이랑 비교를 하면서 항상 한국인보다 컴퓨터 못하고 한국어 못하고 경험이 없고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한국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강점, 유니크함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소통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나라의 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베트남 사이트에서 베트남을 검색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챗 GPT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다양한 AI 툴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검증해서 찾으려면 사람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는다고 막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게 되고 이게 맞나? 하면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직접 베트남 사이트에서 찾아주고 그것을 정리해 준다면 믿어볼 수 있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외국인이 모르면 또 검색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간 절약도 되고 믿을 수 있는 신뢰도 생기고 또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고 가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외국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장을 가고 싶은데 그 나라에 대한 문화,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게 되겠죠. 이런 선물이 좋을까? 또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요즘에 태국에서 유행하는 거는 뭐지? 요즘에 중국에서, 대만에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 뭐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지? 약간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알려줘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도 경험해 보았고 일본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문화를 적절하게 잘 소통해 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갖기 어려운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언어 소통 방법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하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랑 경쟁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랑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고 한국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분만의 유니크함, 여러분만의 강점, 그래서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채용할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할 때에는요, 내가 부족한 점을만 찾아서 그거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뽐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회사든 완벽한 사람, 1부터 10까지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1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을 하고 3 할 수 있는 사람은 3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인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4년, 5년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 나라의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 마케팅 부트캠프도 해보고 마케팅 교육도 해보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요즘 중국은 어때? 요즘 베트남은 어때요? 뭐 요즘 태국에 이런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유학생들이 선생님 저 한국에 오래 살아서 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한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이 베트남의 시장에 대해서 베트남의 트렌드와 유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으로서 한국의 유행을 더 잘 알아요 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도 한국의 유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베트남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약은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행이나 한국의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베트남에 대한 유행도 잘 알고 있고 베트남의 시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강점과 트렌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스펙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점과 유니크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계속 남겨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도 하고 블로그에 작성해 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유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한국에서 공부했고요. 어학당부터 지금까지 5년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매력있다, 대단하다.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을 취업으로 보았을 때 매력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4년제 대학교를 다녔지만 스펙업,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보려고 하고 뭐 인턴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스펙업을 하려고 하고 실제 경험들, 실무 경험들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유니크한 강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바로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해가 아니라 한국어로 잘 이해하고 한국어 트렌드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베트남어로 잘 번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 컵 완전 좋아 대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팝하고 번역기나 챗 GPT에게 물어봤을 때 대박을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별로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 나라의 색깔로 그거를 바꿔서 번역해주고 그걸 바꿔서 마케팅에 접목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마인드예요. 글로벌한 마인드와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라에서도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두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의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저 물어봤거든요. 일본에 출장 갈 때 선물을 사가고 싶다. 뭐가 좋을까요? 한국에는 뭐 홍삼이 유명하니까 홍삼 같은 건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 선생님께서 홍삼은 일본에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대신 김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김을 들고 가는 거는 상당히 어색하고 낯선 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한국인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일본인이 그 나라 사람들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류해보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사고 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더해진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베트남에는 이렇게 먹힐 수가 있네.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네. 우즈베키스탄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미있고 톡톡 튀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시장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 중국 시장, 태국 시장, 요즘은 정말 전 세계가 다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도 생활해봤고 여러분 나라에서도 생활해봤고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많이 어필하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을 많이 채용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무직을 많이 일한다고 해서 나도 사무직으로 일해야지 하는 것보다 외국인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같이 일해야 하거든요. 그런 기업에 여러분이 먼저 똑똑똑 한번 문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강점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한국인과 비교하지 말기예요.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성장하면서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국인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학생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미래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웰컴해주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한국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강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유니크, 내가 한국 사람과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공략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어는 중심에 있는 코어예요. 한국어를 잘해야지 그래도 소통은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의 기회들이 열리거든요. 사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여서 베트남어만 해도 돼. 태국 시장과 관련된 거니까 태국어만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좀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나라 거와 같이 계속 연결 지어보고 접목시켜보고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훨씬 더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베트남 더하기 한국, 중국 더하기 한국, 태국 더하기 한국, 미얀마 더하기 한국은 2가 아니고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많아지고요. 경쟁력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만의 유니크함은 무엇일까? 내가 한국 사람과 대체하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보자고요. 혼자 고민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에 와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들로 더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와 좋은 경험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 그것이 나쁘지 않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것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